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초중등 영어 교육 브랜드 3JM 시행점 원장 박선아입니다. 제가 이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고등부에서 일을 해오면서 고등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중등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래서 시흥점에서 원장을 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수행평가나 또는 이제 지필평가까지 되게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2주 전부터 또는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 전부터 그냥 힘들게 공부를 해서 벼락치기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이제 앞으로 있는 기말고사와 그리고 2학기까지의 중점을 어디에다 두고 내신 대비를 하셔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신은 전략이다를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소식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시흥점을 봤을 때 이제 먼저 시흥에서 60% 정도의 학교가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시험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지필평가를 보는 대신 수행평가의 비중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은행중과 은계중 같은 경우에 3대7로 70%의 수행평가의 비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비중으로 공부를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일 비중이 큰 학교는 장국중으로 8대2 지금 보시면 수행평가가 80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의 하나의 비중이 지필평가와 맞먹는 정도인데요. 제가 은행중에 수행평가의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주제별 글쓰기 수행평가 20점에 해당하는 점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주제, 이 네 가지의 주제를 찾고 그리고 그 주제를 하나를 15문장으로 잡고 영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영작을 할 때 그냥 선생님이 주어진 문장에서 그냥 대강 자기들이 문장을 쓰려 하지 않고 거의 번역기를 돌려서 문제를 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쓰기가 영어 수행평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영작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은 수행평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필평가는 한 달 정도 그리고 많게는 한 5주 정도를 대비를 해서 20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0점 정도를 받는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쓰기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20점 많게는 쓰기부터 이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말하기까지 수행평가를 내시기 때문에 30점부터 40점까지 더 지필평가보다 시험에 반영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쓰기 수행평가를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작을 대신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되는데 근데 이 영작이 학생들이 보게 되면 정말 쉬운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 조차도 번역기를 돌리고 있는 제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영작을 정말 못하고 있어서 이제 수행평가는 영작이고 그 영작이 곧 서술형이 내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을 이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제에도 내신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별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그냥 막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학교에 맞게 효율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두 개의 학교를 출제 경향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은계중학교 3학년의 출제 경향입니다. 이번 2019년 1학기 중간고사이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객관식의 문제수는 16개, 그리고 서술형의 문제수는 총 4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16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법 2가지, 그리고 빈칸 3개, 그리고 내용 일치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은계중 같은 경우는 문문만 암기를 많이 해놔도 거의 한 60점에서 70점 정도까지는 맞을 수 있는 비중으로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잘하는 학생들과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어법이나 그리고 어휘에서 선생님들이 동의어를 내시거나 또는 어법을 좀 어렵게 서술형처럼 내셔서 변형하는 객관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 오답률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제가 서술형 같은 경우는 모든 유형이 어법, 빈칸, 영작입니다.
그래서 어법을 먼저 알고 그 어법에 맞게 영작을 자리에 맞게끔 학생이 영작을 해야 되는 게 모두 4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작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응중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그렇고 대응중은 항상 서술형의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의 문제가 총 25문제고 이 25문제로 총 배점이 100점입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이제 서술형 X라고 쳐놔서 이거 왜 서술형 X인 거를 가지고 왔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대응중의 출제 경향을 가지고 온 이유는 서술형이 없다고 해서 서술형 문제를 풀지 않거나 또는 영작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영작을 공부시키지 않다거나 그냥 문제만 암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객관식의 문제들을 서술형으로 내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서술형도 평소에 공부를 해야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작도 학생이 할 수 있어야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비중 어휘, 대화문, 그리고 어법 6문제까지 여기에서 반 정도가 영작을 할 수 있어야 자기가 문장에서 그 구조가 뭔지 그리고 그 문법이 이 문장에 나오면 안 되는 문법인지까지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대응 중에서도 100점을 맞고 싶은 학생들은 서술형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안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내신 자료만 보고 그 문제를 그냥 달달 외우고 그리고 문법을 선생님이 그냥 관계사 뭐고 투부정사가 뭔지를 그냥 설명을 해주시고 끝이 아니고 그리고 숙제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선생님도 출제 경향을 모르시고 그냥 숙제해와가 아니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직접 만든 내신 자료 그리고 그 내신 만든 자료를 강의를 들으면서 학생들이 그 강의에 맞게끔 내가 외우는 게 뭐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모르는지 그리고 필요한 숙제들 학교의 출제 경향에 맞게 필요한 숙제들만 정확하게 하고 그 숙제들을 활용함으로써 그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확실하게 아는 거 그리고 출제 경향을 알고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는 것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모든 것은 저희 3JM에서 내신 대비를 하는 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는 스텝을 9개로 지금 쪼개서 일주일에 한 과를 하게 됩니다. 데이 1, 첫 번째 날에는 단어와 수거,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문, 그리고 문법 공부를 하고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외우고 테스트까지 이제 선생님이랑 말로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종이 테스트까지 확인을 받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본문 분석과 그 본문에 대한 복습을 빈칸을 통해서 복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본문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풀면서 이 어떠한 내용이 있었지라고 이제 또 계속 복습을 할 수 있게끔 두 번째 날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또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데이 3, 세 번째 날에는 본문의 지문을 공부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또 문제를 풀고 그리고 문제풀이 해설 강의까지 아주 숙련된 내신 강의 선생님들께서 이 데이 1, 데이 2, 데이 3의 강의들과 교환을 다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에 맞춰서 그리고 또 학교에 맞춰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숙제들까지 교과서 문장 외우기 그리고 문제 풀기 등을 학생들이 학교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빈틈이 없게끔 학생들이 이제 내신 대비를 4주 동안 또는 5주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은계중 학교 3학년에 대해서 이번 2019년 중간고사의 적중 문제를 제가 만든 건데요. 제가 그 출제 경향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출제 경향에 맞춰서 이번 시험 대비하는 시험 범위와 그것에 맞춰서 지금 문제를 낸 건데 총 20문제 중 12문제가 유형과 지문이 모두 일치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형도 정말 완벽 적중을 하고 있고 지문도 적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평소에 이제 기본 실력을 쌓고 그리고 내신 4주 정도 동안 이 적중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푸는지까지 설명을 해보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문제를 다 맞추고 점수도 항상 다 올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재원생의 성적 우수 N 향상자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2018년 2학기 기말고사에는 85%의 성적 향상을 이루어냈고 그리고
2019년 1학기 중간고사는 75%의 성적 향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성적 향상자 수강 후기까지 제가 이번에 한 학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부터 다녔던 학생이고 저번에 받았던 점수가 50점에서 44점이 오른 94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이 강의가 이해가 너무 잘 가기 때문에 발표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학원을 3년을 다녔는데 이 3JM을 다닌 4개월보다 배운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 그리고 영어를 읽지 못했는데 그 틀린 부분을 찾아서 풀 정도가 이 시험을 보면서 저랑 내신 대비를 하고 그 내신 대비를 하면서 학생이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지금 그냥 또 학원을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 그리고 그냥 선생님이 숙제 내오라는 거 그냥 해오고 베껴오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 학생도 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를 3년 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중2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중3 때 들어오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자기도 이제 느낀 게 여기가 정말 정확하게 힘들긴 하지만 그 힘든 것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까지 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신 대비까지 공부를 하면서 점수가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해하고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내신이 아직도 막막하고 그리고 어떻게 점수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점수가 잘 나오고 있긴 한데 내가 어떤 게 정확하게 어떻게 부족한지 모르겠는 학생들 그래서 평소에 기본 실력을 향상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 실력을 향상시킨 것을 바탕으로 내신 4주 동안의 커리큘럼으로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학교에 맞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맞는 내신 대비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3JM 시행정 원장 박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